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열이라고 하면은 이 태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열이라고 하면은 쌓인 열이 발산되어 이제 피부가 발진이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태열이라 그러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 신생아기나 영아기에 생기는 피부에 생기는 모든 병변을 이렇게 태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열이란 것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다 합해서 이렇게 태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습진 또는 이제 피부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습진이나 피부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특정 피부 질환이 어떤 것인지는 이 소아청소년과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태열이라고 하면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오돌토돌하게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아주 거칠어진다거나 가려워하는 그런 증상을 모두 모아서 이제 태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태열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흔히 태열이 엄마 뱃속에서 열을 많이 받아서 생겼다거나 임신 중에 엄마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겼다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화병을 너무 많이 참아서 생겼다거나 아니면 덥게 키워서 생겼다거나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열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열이 있다는 것은 엄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열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영아 습진 또는 이제 피부염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보면은 신생아 여드름, 신생아 중독성 홍반,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나 건조성 피부염, 땀띠, 침독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태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열이라고 단순히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태열이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에 속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태열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거칠거칠하거나 가려워하고 오돌토돌할 때는 이 보습을 함으로써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신생아는 특히 피부가 큰 애들이나 어른에 비해서 아주 얇고 각질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로션을 하루 이제 4에서 5회 정도 발라주시고 엉덩이나 생식기 그리고 목 주변에 접히는 부위에는 좀 더 보습력이 강력한 크림 타입으로 발라주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태열의 치료에는 보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라면 보통 이제 50% 내외의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가습을 해줌으로써 아기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는 보습만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좋아질 때까지 단기간에 걸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 태열이 단지 숨는 것일 뿐이다. 좋아지지만 금방 다시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좋아지지만 그것이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태열이 심할 때는 소아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우리 피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 쓰시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소아과 의사의 처방을 받으셨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아기의 태열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발라주고 좋아지면 일단 끊었다가 다시 심해지면 또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발라주고 이렇게 피부가 쉴 수 있는 그 인터벌을 줘서 치료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한 경우라도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2주, 3주 이상 계속해서 쓰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태열이나 이런 피부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겨울인 경우에는 22도 전후에서 유지를 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름에는 한 25, 6도에서 유지를 시켜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습도를 50% 내외로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목욕은 매일 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목욕 후 그리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도록 하십시오. 보습제는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까지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자극이 되지 않게 부드러운 면 옷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간혹 엄마들이 태열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열 자체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영아 습진이나 이 피부염 같은 거는 보통 100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서서히 좋아져서 돌 정도가 되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개월 전에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뭐 습진 같은 것이 만성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가장 대표적인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아 습진과 아토피성 피부염은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아주 어릴 경우에는 보습을 잘 해주고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증상을 이렇게 약화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태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 태열은 어떠한 한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모아놓은 그런 증상들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